그러니까 성인 ADHD도 증가하고 있고 소아 ADHD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경향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니까. 그래서 ADHD 있는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인간은 태어나서 자신의 뇌를 몇 %나 사용하며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 뇌를 뭐 몇 % 사용하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애들은 뇌도 열심히 쓰고 있는 거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뇌에 부하를 주는 거죠. 뇌를 이제 올바로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이 돼서 막 하는 애도 뇌를 풀가동시키는 거야.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도 흠뻑 거기에 몰입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뇌 자원을 풀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올바로 이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에 뇌를 쓰느냐, 소모적인 활동에 뇌를 쓰느냐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뇌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몰입을 하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뇌를 풀가동하는데 생산적인 활동에 풀가동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떨 때 그럼 뇌 이제 활용 덕기가 올라가느냐, 가동률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두뇌 가동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적인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두뇌 가동률을 높이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두뇌 가동률을 높이는 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산적인 두뇌 가동률을 최대화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이제 바람은 있는데, 그래야 이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에 그걸 가치 있게 보내고, 내가 그에 그렇게 보내야 가장 빨리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역기를 드는 거랑 비유를 하면, 내가 이제 역기 중에 아주 가벼운 역기가 있어요. 뭐 1kg짜리를 들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작용을 하겠죠. 5kg짜리를 들 수도 있고 10kg, 20kg, 30kg, 4kg.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수록 도전은 커지죠. 나의 이제 근육에서 지탱해야 되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우리가 문제도 어려울수록 이제 뇌 부담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기는 한계가 있잖아. 내가 어떤 거는 못 들어.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잖아. 예를 들어 내가 60kg 이상은 못 든다. 그러면 그게 한계잖아. 그 한계가 있어. 육체적인 한계는 되게 뚜렷해. 근데 정신적인 건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합산이 안 돼요. 내가 못 들면 못 드는 거야. 근데 정신적인 건 안 그래요. 정신적인 거는 내가 처음에 몰랐어. 그럼 내 지적인 한계를 넘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한계를 넘었잖아. 근데 이게 육체적인 것처럼 못 드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다고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시간적으로 이 능력을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시간적으로 자꾸 더 할 수가 있어. 계속.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극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뭐 활성화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이제 무의식으로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가 장기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계속 작업 기억에서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이 계속 상호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관련된 장기 기억을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올라가. 이게 두뇌 가동률이에요. 이게 두뇌 가동률. 저는 이걸 몰입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 그래서 1시간이 지났으면 이만큼 올라갔고 2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올라갔고 3시간이 올라가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풀릴지를 모르는 건데 상대적으로 쉬우면 한 30 이렇게 두뇌 가동률을 내가 몰입도 두뇌 가동률을 쭉 올려서 30분 만에 풀리는 거고 어떤 거는 좀 더 어려우면 쭉 올렸다가 2시간 만에 풀리는 거고 더 어려우면 뭐 10시간 만에 풀리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두뇌 가동률이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저는 이때 이완된 상태에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게 몰입적 사고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지적인 능력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서 해결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두뇌 가동률을 올리는 거고 두뇌를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문제 해결력도 발달이 되지만 두뇌가 자꾸 발달하는 거지. 근데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어떤 건 10시간, 어떤 건 20시간, 어떤 거는 50시간, 뭐 난제들은 뭐 몇천 시간 이제 걸린다고요. 그 해당 분야의 뭐 난제들은 다. 근데 다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을 성과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성과 없이 사니까 온갖 불이익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인데 그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능력을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서 높은 연봉, 뭐 좋은 대우 이런 거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다 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도 좋고 보람되고 자존감도 생기고 우리의 두뇌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몰입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몰입도를 올리면 그 문제에 대한 능력, 지적인 능력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근데 이것도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말이 맞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이제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 방식은. 예. 최근 들어 성인 ADHD 진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집중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 성인 ADHD도 증가하고 있고 소아 ADHD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경향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니까. 그래서 ADHD 있는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그 제가 말한 메조 코티칼 도파민 패스웨이, 그러니까 중피질계 도파민 그 회로 그게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비활성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도파민의 분비량이 적대요. 정상인보다. 그러니까 그게 집중을 지금 관장하는 뇌거든요. 전두엽이 집중을 관장하는 뇌인데 그게 비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서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정상인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죠. 기능 저하가 생겼고 비정상적인 얼터드 도파민 시그널링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파민 시그널이 뭐 언제가 정상인하고 다르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왜 생겼겠느냐? 그 기능 저하가 왜 생겼겠느냐? 쇼폰 같은 자극적인 걸 보면 이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조 림빅 도파민 패스웨이 중변형계 도파민 회로를 많이 쓰니까 이쪽을 안 쓰는 거죠. 안 쓰니까 기능 저하가 우리는 안 쓰면 퇴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 써서 어쨌든 기능 저하가 그렇게 저는 그 추론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어쨌든 그런 것도 회복하려면 그 중피질계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행위. 그런 게 이제 생각하고 몰입하고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고도로 하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뇌를 더 잘 쓰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생산적으로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람직한지는 알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뇌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나 알 거야, 아마. 누구나 알 텐데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다.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고 이제 모든 성취, 성공 이런 건 다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오르막인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오르막이라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르막은. 근데 우리의 본능은 내리막을 원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내리막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다 내리막길을 가려고 그러지 오르막길을 가려고 하질 않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막의 쉬운 길, 그런 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이고 이제 오르막길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거를 가야만 바람직하게 쓸 수가 있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합격하고 내가 소망한 것을 성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오르막길을 가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거가 좋은지는 알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등산은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수동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이 다가와.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이제 하루로 다가왔어. 계속 미루다가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다 하면서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몰입을 해요. 그때 오르막길을 가는 거야. 그때 가는 오르막길은 지옥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는 오르막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에서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오르막길을 이제 돈을 벌려는 노력이 힘들더라도 하게 되는 거가 생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수동적인 오르막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 같아. 그런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 오르막을 즐겨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 오르막을 즐깁니다. 즐겁게 해, 자기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막 억지로 하는데 못하는데 그걸 즐겁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힌트를 얻자는 거죠. 등산을 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오르막길을 가는 거야. 땀을 흘리고 다리도 아픈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 원리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 원리를 알고 한 건 아닐 텐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죠? 이분들이 등산을 왜 한다고, 오르막길을 왜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 오르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상을 가요. 오르막만 가다가 내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정상까지 가요. 정상에서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많은 도파민이. 희열을 느끼죠. 경치가 아름다워서뿐만 아니라 정상을 갔다는, 내 목표를 이루었다는, 막 올라갔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격을 하죠. 그땐 많은 도파민이 나오니까 간격을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등산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뇌의 그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뭐 즐거웠다, 뭐 맛있었다, 그 음식이 맛있었다, 그 경험이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이야.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험도 있어. 뭐 고통스러웠다, 되게 힘들었다,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서 계산을 하냐면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계산을 해요. 이 감정의 인텐시티를 계산해요. 감정의 강도를 계산해요. 그 얘기는 얼마큼 좋았다, 얼마큼 싫었다를 계산을 해요. 얼마큼 고통스러웠다.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전두엽을. 이제 물론 그 좋았고 싫었고 이런 게 도파민 같은 게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전두엽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기억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로 하게 행동을 해서 이런 원리로 호감과 비호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뭘 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동물도 없어요. 다 이 모든 동물들은 이 메커니즘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등산을 올라갈 때 이제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을 잘 들여다보면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야. 뭐 한 발도 올라가는데 뭐 힘들어. 그냥 안 좋은 거지. 그게 지속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고통의 강도가 크지는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좋은 기억이야. 이 등산이라는 거는 괴로운 거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야. 편도체에서 계산을 해서, 야, 이게 산에 올라가는 건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등산은 안 좋은 걸로만 저장이 돼 있으니까 죽어도 안 해. 그런데 정상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고 강격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극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웠던 작은 그 부정적인 거를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등산이라고 하는 기억은 호감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근육도 발달돼서 산에 올라가는 고통도 이제 적어지잖아요.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이 더 커지는 거죠. 점점 좀 좋아지는 거죠. 이 원리야. 오르막길을 즐길 수 있는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즐겁게 가야 되는데, 기꺼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이 메커니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학습법을 제안하는 거가, 도전은 힘든 거야. 무조건 힘든 거야. 이 오르막을 가는 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오르막을 가라는 거야. 그거를 몰입으로 응전해라.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니까. 이완된 집중에 의한 일초도 쉬지 않고 응전해라. 그리고 성공 경험을 반드시 하라. 도파민 보상을 받으라. 그렇게 끝나야 돼. 그거를 반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막을 가되 정상에서 희열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우리가 기꺼이 오르막을 간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오르막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두뇌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거가 우리가 실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작은 성공, 이 방향으로 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돼.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뇌 사용법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실천한다는 거죠.